효율이 17년에서 18년으로 가면서 급증을 하는데 한 2배 정도 가까이. 그런데 왜 그럽니까? 서울청이나 중부청이나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건수는 뭐 비슷한데 금액으로 지금 급증을 하는데 뭐 일부 고액 사건 패소 때문이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패소했다는 얘기는 부실과세 아니에요? 예, 일단은 그런데 꼭 일단은 부실과세라고 봐야 되죠. 예, 그래서 자, 그렇다면 문제는 과세 자체가 잘못됐느냐, 아니면은 재판을 잘못 진행해서 그랬느냐, 둘 중에 뭐로 보십니까? 아니면 두 개가 복합될 수도 있고 안 할 텐데. 행정심 단계에서 국세청 외부에 있는 심판원의 판단을 한번 받은 사건이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소송 패소가 무조건 모두 다 부실과세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행정심에서 일단 한번 걸렀는데도 그렇게 결국은 패소했다는 얘기는 행정심이 못 따라가든지 아니면 행정심에서 일단 잘못 판단을 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을 텐데, 자, 원인 분석은 됩니까? 예, 패소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원인 분석을 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그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제대로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 제대로 된 교훈을 얻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사건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과원합 환급도 지금 전체 추세를 보니까 2016년부터 쭉 계속해서 늘고 있던데, 이 추세는 알고 계시죠? 예. 저는 과원합 환급도 늘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과세 품질 문제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액수도 그렇고 건수도 그렇고 과원합 환급이 지금 늘고 있는데, 이거 보면 뭐 민법상으로 보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부당이득의 반환 뭐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역시 과세 품질의 문제고, 여기서 지금 환급을 할 때 이자는 붙여주죠. 예, 이자율 몇 % 붙입니까? 환급 가산금 이자율이 지금 현재 2.2%대인 걸로. 그러니까 환급할 때도 지금 2점 몇 %로 지금 붙여줍니까? 예. 자, 그럼 이 과원합에 대해서도 원인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부 직무교육을 통해서도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과원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분석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교훈을 얻고 있는지, 내부에서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따져봐야지 과연 제대로 안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교훈을 얻었는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안 그러면은 무조건 일 열심히 해라 하니까 무조건 세금 매겨놓고 그 다음에 환급을 하든지 소송이 들어가든지 그러나 모르겠다. 그 다음 내 뒷사람 일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보니까 저 부가세가 계속 지금 징수가 낮아지고 있던데, 여기서 지금 고소득자라면 기준으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내부에서는?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한 5억 원 정도를 기준으로. 대략 한 5억 내외 정도. 자, 여기도 보니까요. 최근에 지금 2016년부터 이것도 지금 고소득자에 대한 징수율이 점차적으로 조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70% 정도 징수하다가 지금은 서울청 같으면 60%, 중부청 같으면은 70% 같이 하다가 지금은 52%대로 지금 확 낮아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적출소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소득 규모를 확인한다는 얘기잖아요. 소득 규모를 확인한 상태에서 왜 이렇게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지 원인 분석은 하고 있는 거예요.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소득 플러스 이제 적출된 소득 분의 소득을 이제 소득 적출률로 계산을 하고요.
그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최근에 좀 낮아진 이유는 이제 과거에는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양성화가 돼서 최근에는 좀 취약 업종과 현금 수입 업종 위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더구나 또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조사 일부 꺼내서 고액 그 미납 금액이 있어서 좀 징수율이 낮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자가 지금 예상했던 이 사람이 이만큼 벌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도 지금 보니까 이 적출소득이 서울청은 60% 정도밖에 안 되고 63%, 중부청은 외래 114%로 높고 서로 들쭉날쭉하거든요. 들쭉날쭉이 아니라 한다면 어떤 일정한 추세를 보인다면 거기서 교훈을 제대로 얻을 텐데 한쪽은 높아서 한쪽은 낮고 그러다면 한쪽은 소득 파악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징수를 했다는 얘기고 한쪽은 안 됐다는 얘기고 이런 해석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그 고소득 사업자 조사로 저희가 이제 분류하고 있는 사업자 중에 그 민생침해 사업자, 그러니까 불법 대부업자라든지 유흥업소 이런 사업자의 경우에는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한다든지 또 뭐 명의위장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닉 수법이 있을 텐데 그 은닉 수법에 대해서 그 은닉 수법을 이제 내부에서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내부 교육도 있고 해서 그래 어떤 수법이 있다는 걸 대강 다 짐작을 할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판다고 팠는데 결국 그게 지금 예상보다 못 미쳤고 파보니까 예상보다 훨씬 더 많고 이런 지금 들쭉날쭉 한다는 얘기는 예상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세법상 탈루 소득이 적발이 되면 당연히 세금 추징은 해야 되고요. 다만 그 사업자가 이제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실제 좀 징수가 늦어지거나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까지 다 감안하더라도 들쭉날쭉한다는 얘기는 예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은 아니냐. 저는 실제 적출을 해야 될 것, 그냥 해야 될 것을 제대로 못 파가지고 또 보는 건 아니냐. 그런 부분은 어떻게 얻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매년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조사를 많이 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좀 명의 위장 사업자라든지 뭐 좀 그런 쪽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현금 징수율은 좀 낮은 실정입니다.